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이거 나중에 엄청난 바람을 일으킬 거기 때문에. 아파트 왕이 나오셨군요. 아파트가 나왔잖아요. 사회적 뭐 그런 거 다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좋은 비클이 돼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네. 안녕하세요. 오늘보다 여유로워질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함께 배우고 같이 부자 되는 미경 언니의 경제가에 아주 쉽게 생활 밀착형으로 쉬운 말로 물어보고 쉬운 말로 대답하고 그래서 한 번에 이해되게 경제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정말 부동산에 대해서는 격동의 시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 2023년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김경민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엄청 바쁘실 것 같거든요. 작년 내내도 부동산이 막 요동을 쳤잖아요. 지난 2, 3년간. 많은 바쁘게 지내셨죠. 뭐 연구하고 책 쓰는 거 좀 바빴고요. 네. 김미경 TV 나오면서 이렇게 인지도가 약간 올라가가지고. 그 때문에 설마. 가장 흉흉한 거부터 한번 얘기할까요? 우리 작가들이 이게 엄청 궁금했나 봐요. 저도 이거 보고 나서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그 빌라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속속 또 이렇게 막 또 죽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뭐 엄청나게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야 뭐야 막. 근데 거기 피해 입은 사람은 수천 명이고 가족들까지 하면 수만 명일 거 아니에요. 이 사건은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생겨났고 이걸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케이스가 여러 개가 있어요. 나쁜 사람 둘은 있어야 돼요. 나쁜 주체가 둘이 있어요. 어떤 나쁜 놈이 둘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건축주 또는 그 빌라를 갖고 있는 소유주예요. 아하. 이 사람과 짜옹한 부동산 중개인이 있어요. 그 다 알고 한 거란 말이죠. 그럼요. 둘이서. 이 둘이 악인이에요, 사실은. 악인이고 빌라 왕이라는 그 명칭에서 나타나듯이 이런 사건은 대부분이 빌라에서 터져요. 아파트가 아니고. 아파트가 빌라에서 터지는 거고 제 제자 같은 경우에 강서구 화곡동에서 자기 1억 7천짜리 그 오피스텔 살려고 하는데 중개업자가 자꾸 3억짜리 빌라를 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 이런 문제로 연결이 되는데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둘이서 짱한 다음에 사람들이 와요. 근데 이 사람한테 여기서 불법적인 개입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보증보험이 있거든요. 전세 보증보험 허그 거. 맞아요. 그거를 들면은 당신은 보호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맞아. 그렇게 얘기하겠죠.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근데 여기서 불법적인 건 뭐냐면은 안 좋은 케이스는 근생 건물에 대해서는 그게 적용이 안 돼요. 근생은 사람 사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니까.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해서 근생으로 해가지고 속아서 고가로 1억 7천짜리인데 3억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완전히 피해를 보는 게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피해를 보지 않는 경우에는 또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이거예요. 이제 허그에서 보증보험을 한다고 했을 때 주택에 대해서 담보 가치가 충분한지를 봐요. 그렇죠? 근데 빌라라는 상품은 사실 주택의 가치가 얼마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 그죠? 사실은 알 수는 있어요. 컴퓨터로 요즘에 AVM이라고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시세를 추정하는 게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허그에서 그걸 가치가 얼마인지를 잘 추정을 못 해요, 사실은. 그래서 선의로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런 사람을 걸 믿어요. 아파트 아닌 주택처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뭐 개인이 만약에 10채가 들어있는 빌라를 졌다 그러면 그게 잘 추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시가가. 가치가 추정이 안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뭐가 문제냐면 선의로 가치가 추정된 거의 1.4배까지를 해줘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많이 해주는 거예요. 이게 선의의 정책인 거예요, 사실은. 전세 자금 떼이지 말라고 선의로 만든 정책인데 이걸 이 나쁜 둘이서 악용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떡해요? 우선은 졌는데 가치는 2억이에요. 네. 근데 그러니까 매매가 가치가 2억인데 전세를 3억에 받는 거예요. 왜냐면 가치를 모르니까. 이 사람은 빌라를 졌는데 맨 처음에 들어간 비용이 딱 2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변에 빌라 가치를 다 깜깜해서 아무도 모른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자기가 제시하는 게 가격이에요. 새 집이다. 그러면서. 제시하는 가격인데 그냥 전세를 3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전세가 3억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중개업자한테 너 내가 커미션 얼마 줄 테니까 전세 3억으로 다 떼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요. 여기 전세 3억인데 너 완벽하게 허그로부터 전세 대출 안 뛰니까 걱정하지 마요. 그럼 우리는 다 믿고 하잖아. 믿고 하고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이 세입자는 피해를 안 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망가지더라도 허그에서 이 사람들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출을 보증을 해줬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이제 허그가 터지는 거예요, 지금. 허그가 이제 주택 금융공사가 이 전세 자금 대출을 잘못해줘가지고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부실이 쌓이는 거예요. 부실이 쌓이겠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어떤 짜웅이 일어나냐면은 이 사람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이 사람한테 전세 3억으로 다 했잖아요. 네. 그죠? 말씀하신 것처럼 열채라고 하면은 원래 매매가는 한 2억밖에 안 되니까 20억인데 30억 전세금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죠? 그쵸.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딱 취한 상태가 되는 거죠. 10억이 남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짓을 하냐면은 이 사람이 껍데기인 사람한테 매매 계약을 해서 이 사람한테 그냥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전 주인이 껍데기한테 야 돈 한 푼도 안 늘거든 그냥 너 한 100채 10채 가져가서 그냥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고 깔끔하게 정리돼서 나간 상태고. 돈 띄고 나간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만 딱 그걸 갖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가면서 전세 자금 갖고 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빵꾸는 난 상태에서 이 사람이 돌려줘야 되는데 내 돈 돌려줘야 돈은 없죠. 돈 없지. 돈은 없으니까 야 너 근데 당신은 지금 허그에 있으니까 허그에서 받으면 돼서 받는 거예요. 이 사람도 문제가 생긴 거고 허그에서도 터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이게 굉장히 돌아가면서 터진 거예요 사실은. 그럼 처음 시작한 애들은 요 판을 알아서 짰을까? 당연히 알아서 짠 거죠. 이거는 그러면은 그 잘 모르는 새로 내 집을 살 사람과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친 거네. 그렇죠. 딱 그거예요. 정부가 선의의 정책이 있는데 그걸 이용했네. 지금 상대에서는 지금 정부가 당한 거고 이상한 껍데기인 사람들 어떤 이유인지 뭐 죽어나간 거 이게 문제인 거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근생을 그렇게 줘놓고서 정말 나쁜 사람이 줘놓고서 이 사람들한테 이거 허구 대출되니까 높은 가격에 들어와서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보증보험이 안 되고 이 사람은 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세입자까지 문제가 확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예 이거는 세입자가 책임져야 되지. 그렇죠. 허구도 없으면. 허구도 없고 하니까 큰 문제가 나는 거죠 이제. 이게 근데 액수가 꽤 되나 보죠? 그렇죠. 지금 보니까 뭐 빌라의 왕도 한 몇백 채 갖고 있고 빌라의 신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사람은 또 몇천 채. 예. 아니 어떻게 몇천? 이거 완전 부동산 사기구나. 사기예요. 어마어마하다. 예, 사기예요. 빌라를 또 들어가려고 하는 젊은 그 부부라든지 예. 이런 전세 들어가고 싶고 왜 헌 아파트보다는 새 빌라가 좋아 이런다든지 오피스텔 살다가 조금 방독한으로 옮기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이게 지금 사기를 사기 친 치네. 거죠. 특히 사회소년생들 상대로 사기 많이 친 거예요. 잘 모르니까 또 모르죠. 당했겠지. 사실 이게 선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믿고 하는 건데 부동산 업자하고 중개업자가 짜웅이 되어서 사기친다 그러면 휘말려 뱉을 게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빌라로 그렇게 전세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도 최소한 주변에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은 체크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꼬심을 당하면은 넘어가는 수들은 많아요. 사실은. 또 막 쪼겠지 뭐. 하루 이틀 내에 계약 안 하면 금방 없어진다. 그렇죠. 뭐 이러니까 또 그리고 시간도 안 주고. 제 제자도 저를 못 믿는 거예요. 자꾸 막 그런데요, 자기가. 그러니까 1억 7천 하려고 하는데 3억으로 자꾸 해라 하니까 얘기하다 보면 그분이 저를 못 믿냐고 막 이러면서 약간 좀 그러니까 제 제자는 부동산 금융회사를 다니니까 이 친구는 이게 너무나 이상한 걸 아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을 봤을 때는 뭐 부동산 계약 처음 하고 하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 모든 계약서 약간 사기성이 있는가 봐주는 스캔해서 봐주는 AI 이런 게 있으면 잘 될 것 같아요. 그 프랍텍 업체에서 네. 모든 집들마다 가격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 뭐 연구실에서 가격 추정 모형을 만들긴 했었어요. 토지에 대해서. 근데 빌라에 대해서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죠. 그럼 빌라의 가격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가격에다가 그 가격 이상인 전세는 우선 이상한 거라고 워닝 사인을 주면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네, 그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예. 시스템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또 이제 드디어 이제 정세값이 마구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얼마 전에도 보면 마포 아파트 단지에 거의 절반 전세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야 이거 전세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앞으로 안 좋을 거예요. 안 좋을 거고. 계속 떨어지면 아니 그러니까 뭐 바닥으로 막 떨어지는 건 아닌데 우선은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네네네. 두 가지가 잡히는 게 매도 물건을 많이 내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안 팔리고 있어요. 안 팔리니까 그 중에 일부는 전세 매물로 또 내놨어요. 그래서 그 저희가 지금 네이버 자료 지금 크롤링 하고 있는데 네. 전세 물건이 좀 이 정도로 쌓이다가 11월, 12월 되면서 이게 갑자기 또 50%가 떼었어요. 전세 매물 리스트업 된 게. 예. 물론 거기에는 2번 등록된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거는 과거에도 있었겠죠. 근데 이거 가다가 갑자기 뻥 뛴 게 나타나가지고 전세 매물이 지금 굉장히
양이 많아진다는 것. 네. 전세 매물이 많다면 가격은 떨어지겠죠, 사실은요. 그죠? 매물량 자체가 많으니까. 그리고 약간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 올해하고 내년하고 내후년에 강남권에서 있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풀려요. 강남 집을 팔거나 전세하거나. 그러니까 강남권의 입주 물량, 신규 입주 물량이 신규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풀리는데 네. 올해가 한 9천 채 정도 풀려요. 예, 그래요? 예, 거기에는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서초동의 원베일리 한 3천 채 풀리고 그다음에 내년에 한 12,700채가 풀리는데 강남에. 예, 강남에 예를 들어서 개포동 재개발했던 개포 DH 어쩌고저쩌고가 네네네. 6,700채예요. 그게 6,700채나 예, 돼요? 와우. 둔촌주공이 2025년 상반기에 풀리는데 그게 12,000채예요, 사실. 둔촌주공이 그렇게 커요? 아, 그럼요. 그 제일 큰 아파트 단지가 나타나요. 그러면 한 10,000채 정도가 쏟아지면은 강남권 플러스 분당까지 전세 가격이 확 떨어져요. 그게 언제라고요? 내년? 아, 그러니까 올해 9,000채, 내년 12,000, 7,000채, 내후년 12,000채. 엄청난 물량이네. 강남권 물량. 예. 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실 엘리트 있잖아요. 엘스하고 리첸스하고 트리지움인가? 네. 그 중에서 엘스하고 리첸스가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2008년 3분기에 같이 나왔어요. 그게 네. 두 개 만채거든요. 근데 그게 나오면서 강남하고 분당 전세 가격이 확 떨어졌었어요, 그때. 근데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전체적으로 매물 가격도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다 연결돼 약간 있잖아요. 연결은 좀 되어 있어요. 갭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스프레드가 높아지니까 따라 내려오겠죠.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 물량이 앞으로도 나올 거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뭐 전세가 완전 바닥으로 왕짱 떨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네. 이제 이 신규 입주 물량도 계속 나와서 강남권에 아마 좀 전세 가격은 아빠 당분간은 하향하고 정체일 거예요. 근데 왜 또 보면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막 진짜 막 폭락이라 할 만큼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네. 지역들도 있죠. 단지별로 완전히 달라요. 아, 단지별로? 단지별로 달라요. 그러니까 부동산 트렌드 2023 책 쓰면서 8월까지 쓰고 이제 출판을 해야 되니까 네, 8월까지만 분석을 했거든요. 아,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네. 서울에 이제 3,000세대 이상이 한 35개 있는데 네. 강동 쪽에 있는 단지들이 급락이 그때도 워낙에 확연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초동 쪽에 있는 건 그나마 좀 덜 했는데 단지별로 그러니까 낙폭이 좀 네. 차이가 좀 존재를 해요. 지금 예, 낙폭이. 이번에 그 규제 완화책 중에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시킨 건 완전 패착이거든요. 그게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폭제 역할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요? 아파트를 단기건 장기건 임대주택 하면은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에서의 인하 그 혜택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근데 이게 건설 새로 짓는 아파트 임대주택 등록이 아니고 매입 임대라는 게 있어요. 33평 아파트가 특정 가격 이하에 내가 그걸 샀을 때 그걸 임대주택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이 싸죠. 그 세금 싸지는. 근데 그게 새로운 임대 물량 늘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건 뭐냐고요. 그거는 그냥 알아서 갭 투자라는 소리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 또 열어놨어요, 이번에. 그 몰랐을까? 왜 그랬지? 빌라는 괜찮은데 아파트는 아파트. 이거는 무조건 갭 투자 수단이에요. 이건 완전 갭 투자 수단이고. 사갖고 임대주택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사갖고 임대주택 만들고 전세 약간 올라서 그걸로 또 사가지고 임대주택 만들고 이렇게 해서 몇십 채 갖고 있는 사람을 제가 알아요. 시점을 제대로 타면은 이게 돈을 굴릴 수 있는 비클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장 다시 폐지해야 돼요, 사실은. 부동산이라는 게 사이클이잖아요. 사이클이고 우리나라가 전세가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갭 투자는 언제나 반드시 일어나요. 맞아. 갭 투자할 때 이거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수익률은 어마어마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갭 투자가 더 판을 칠 수 있어요. 사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어떤 자산이 있다고 개인으로부터 10억, 8억, 5억을 한 번에 얻을 수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게 예. 엄청난 거지. 전세 이외에는 누가 그 돈을 꿔주겠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예. 파이낸싱을 해주는 거잖아요. 파이낸싱을 해주는 거예요. 예, 전세금을 예, 준다는 예, 건. 예. 근데 그걸 갖고 또 임대주택 등록까지 시켜버린다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큰일 나요. 진짜. 예. 교수님이 이거 모르는 사람한테 그걸 하라고 지금 알려준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선수들은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렇구나. 준비 다해요. 네,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들 계실 텐데 이거 나중에 엄청난 또 바람을 일으킬 거기 때문에 아파트 왕이 나오셨네요. 아파트가 나왔잖아요. 2016년부터 전세가 올랐을 때 그걸로 해가지고 맞아. 갭 투자하고 그때는
단기 임대주택 등록하거든요. 5년이가 4년짜리. 아니 또 이거 하라고 또 유튜브에서 이것만 하라고 또 방송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알려준다니까 비밀. 마음 먹고 돈 벌다고 했을 때 아. 뭐 사회적 뭐 그런 거 다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 이거는 굉장히 좋은 비클이 돼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네. 예.